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후드가 달린 돌먼 소매의 가디건을 만들었습니다. 여행과 휴식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민소매 원피스와 함께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패턴을 그리겠습니다. 패턴은 맘스살롱 114번 기본 상의 패턴 그리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뒷판 먼저 시작합니다. 길이는 58cm입니다. 뒷목점에서 2cm 내려오고 옆목점에서 3cm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네크라인을 수정을 합니다. 진동선에서 품을 2cm 늘리고 밑으로 8cm 내려옵니다. 소매는 어깨 끝점에서 본인의 팔 길이에서 빼기 마이너스 5cm를 해줍니다. 5cm는 시보리입니다. 뒤에 소매구는 16.5cm를 했습니다. 여기를 직각으로 선분을 하나 그려놓고 8cm 내려갔던 지점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3cm를 내려와서 돌먼 소매에 소매 밑단을 그려줍니다. (5cm) 시보리 위치입니다. 밑단도 5cm 시보리 위치 있습니다. 이 시보리는 달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끝을 말아받기를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밑단을 오버록해서 말아받기로 끝냈습니다. 뒷판은 골선 재단이고 식서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여기서 소매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매가 옷감이 모자라서 저는 소매를 잘라서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쪽에 어깨선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 놓습니다. 앞판을 사용할 때 같은 크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매의 길이도 앞판과 똑같아야 합니다. 후드를 그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뒷목의 길이도 미리 측정을 해 놓습니다. 앞판을 그리겠습니다. 패턴을 그릴 때 단추분에 여유가 있으므로 중심 부분은 천분을 남겨놓고 패턴을 그려줍니다. 다트선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비피점은 꼭 표시를 해 놓습니다. 앞판의 안목점은 2cm 줄여주고
연목점은 뒷판과 같은 크기인 3cm를 줄여줍니다. 단추분 2cm 밖으로 나가줍니다. 어깨선을 연장해서 일단 그려놓습니다. 치수는 측정하지 않고 진동선은 2cm 늘려준 다음에 밑으로 8cm 내려갑니다. 이 8cm에서 사선으로 뒷판과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3cm를 나가줍니다. 어깨 끝점에서 팔 길이 표시를 해서 밑으로 여기는 직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5cm 내려갑니다. 돌문 소매에 옆선과 어깨선을 그립니다. 이때 뒷판에 소매 밑단과 옷 옆 사이드 심 길이를 모두 측정을 해서 앞판과 뒷판의 사이즈가 맞는지 표시를 해서 그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15cm 내려온 지점 소매구 여기를 연결을 합니다. 저는 여러 번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패턴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예쁘게 그려주면 됩니다. 사이즈가 대신 앞판과 뒷판의 사이즈는 꼭 맞아야 합니다. (5cm) 15리를 하려면 단추분을 제외하고 5cm의 15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단추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뒷판에 소매가 수정되었으므로 앞판의 소매도 이렇게 28cm를 측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잘라서 사용합니다. 후드를 그리기 위해서 앞판에 목둘레의 길이도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 놓습니다. 이때 단추분까지 끝까지 다 해서 측정을 합니다. 소매는 잘라서 사용할 때 식서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으로 꼭 놓고 재단을 해야 합니다. 뒤소매단에 5cm 15리를 안 그려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후드 그리기입니다. 가로가 30cm를 했습니다. 세로는 39cm를 했습니다. (39cm에서) (5cm) 올라온 지점 여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2cm) 끈통로 있습니다. 끈통로 표시를 해줍니다. (5cm) 끝 지점에 단추구멍 하나 있습니다. 이 단추구멍으로 끈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머리 정수리 대각선으로 5cm 들어옵니다. 이 들어온 지점을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 곡선을 그릴 때 밑으로 15cm 내려온 지점이 곡선의 시작점입니다. 머리 뒤쪽에 살짝 1cm 나가서 여기를 곡선을 연결을 해서 그려줍니다. 끈통로 끝점에서 모자 끝
만나는 점까지 앞목의 길이와 뒷목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합니다. 뒷목은 위로 2cm 올라가서 약간 굴려줍니다. 앞에 네크라인은 3등분을 해서 3분의 1 지점에서 밑으로 1cm 내려간 지점, 여기를 살짝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부터 목둘레선을 측정을 해서 뒤 목둘레선을 다시 수정을 해서 그려줍니다. 후드 그리기도 끝이 났습니다. 식사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두 장을 재단해서 봉제를 합니다. 앞 단추분에 심지를 부착해서 접어서 시접선을 접어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접선을 따라서 단추분을 박음질을 했습니다. 박음질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소매의 앞판과 뒷판의 중심 부분을 연결을 해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선을 박음질을 합니다. 어깨선을 먼저 바느질 하겠습니다. 저는 오버록 스티치로 모든 과정을 오버록 스티치로 끝냈습니다. 오버록 스티치를 한 후에 미심 적으면 한 번 더 시접선을 박아주면 됩니다. 어깨선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소매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의 소매를 중심 부분을 오버록 스티치로 연결을 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접은 소매 뒤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면 됩니다. 몸판과 소매를 바느질 하겠습니다. 몸판과 소매도 오버록 스티치로 한 다음에 시접은 소매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몸판의 앞판과 뒤에 옆 사이드 심과 소매를 한꺼번에 바느질을 합니다. 후드 봉제입니다. 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 후에는 한쪽의 시접을 0.3cm만 남기고 잘라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심 부분을 쌈솔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쌈솔로 바느질하는 것보다는 오버록 스티치로 끝 처리를 해서 한 번 더 박아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봉제하기가 편합니다. 곡선 부위에는 가위밥을 주어서 중심 부분이 울지 않도록 합니다. 잘라내지 않은 시접을 한쪽을 접어서 이렇게 중심 부분에서 쌈솔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처음에 바느질은 쉬웠지만 정수리 부분에 그 구부러진 부분에서는 바느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끈통로에 단추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노루발을 교체했습니다. 5cm 표시해 두었던 단추구멍 위치 안쪽에는 심지를 달았습니다. 심지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단추구멍을 1cm 크기의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끈통로에 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끈은 저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접고 접어서 박음질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끈을 사용하고 싶다면 있는 끈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편 쪽에도 안쪽엔 심지를 붙이고 겉면에서 1cm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끈통로에는 시접을 다림질을 미리 했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끈을 안쪽에 집어넣고 박음질할 때 끈이 씹히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박음질을 합니다. 후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끈이 어디 씹히지 않았는지 잘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접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뭐 돼지코나 아니면 종 모양이나 이런 후크를 사용해서 끝을 마무리를 해줘도 됩니다. 몸판과 후드의 봉제입니다. 몸판과 후드의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가장자리 시접선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양옆의 길이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접선을 다시 한번 그려놓고 바느질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안쪽에 시접을 정리를 해주고 후드에 달린 시접을 꺾어 넣어서 박음질을 합니다. 이렇게 꺾어 넣어서 바느질을 할 겁니다. 저는 다림질을 해서 시접을 꺾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상태의 봉제가 끝났습니다. 소매의 시보리를 봉제하겠습니다. 본래 소매에 5cm 시보리를 자를 겁니다. 소매구를 재서 소매구보다 3cm 적게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5cm 시보리를 잘 거기 때문에 시접을 포함해서 총 12cm를 잘랐습니다. 총 폭이 12cm인 시보리 2개를 재단을 합니다. 시보리의 중심 부분을 반을 접어서 여기를 박음질을 합니다. 바느질한 부분을 가름소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소매의 겉면에서 이렇게 소매 밑쪽에 중심선을 먼저 맞춘 다음에 시보리의 반을 소매의 반쪽과 이렇게 또 접어서 늘리면 늘어납니다. 여기를 또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할 때는 잡아다려 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먼저 재봉틀로 바느질을 해준 다음에 오버록 스티치로 끝 처리를 했습니다. 시보리는 잡아다려 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소매 끝과 길이가 맞습니다. 나머지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가디건의 밑단도 그냥 박음질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오버록 스티치를 했습니다. 여기를 다림질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박음질을 해줄 겁니다. 밑단 봉제입니다. 밑단은 아까 오버록 스티치 했던 그 부분을 한 번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오버록 스티치한 그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 주었습니다. 단추분에는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단추를 달아 주었습니다. 여행과 휴식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지난 시간에 만든 민소매 원피스와 어울릴 수 있는 가디건 만들기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video.